안녕하세요. 코나고 김편의 오디오월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마란츠의 플래그십 라인업 레퍼런스 10 시리즈 중에서 이제 앰프입니다. 앰프. 이 모델은 모델 10이죠. 이 마란츠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이 10 시리즈 중에서 이제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마란츠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시라카와 오디오웍스에서 무려 5년 동안의 연구 개발을 통해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마란츠가 예전에 정말 플래그십 제품들 몇 개 내놨지만, 이번에는 뭐 회로의 규모라든가 투입된 어떤 기술이라든가 소자의 품질, 뭐 퍼포먼스 모든 면에서 모든 기술을 총 집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일종의 결기 같은 걸 느꼈어요. 네. 내가 마란츠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비난했던 모든 것들을 내가 이제 물리쳐 주겠다. 뭐 흔히 뭐 소리가 묽다, 개성이 없다 이런데 이 모든 걸 엎어버리겠어 하는 그 결연한 결기가 읽혀집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대로 진입한 마란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델 10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앞쪽에 노브가 두 개 있는데, 왼쪽 편에는 입력, 선택 모두 조절할 수 있는 노브가 있고, 오른쪽에는 볼륨 노브가 있고요. 중앙에 OLED, 굉장히 선명하고 이렇게 동그란 저 디자인은 옛날부터 있었던 그렇죠. 마란츠의 시그니처 디자인이죠. 그 디스플레이 창이 예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 10은 다른 뭐 SAC10이나 링크 10이랑 외관에서 딱 차이가 나는 게, 상단에 이 메쉬 그릴로 안쪽의 회로를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신감이죠. 그래갖고 지금 보면은 이 전면 앞쪽에 이 구리도금을 한 대형 토로이달 트랜스가 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고, 그 옆에 이제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프리앰프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공개된 내부 사진을 보면은 파워 앰프 부분은 또 밑쪽에 있고, 맞아요. 그렇게 층을 안전 분리해갖고 서로 간에 서로 간섭도 많고 아주 되게 효율적으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명을 은은하게 이렇게 켤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죠. 밤에 이제 불 끄고 보면은 뭔가 만족감 뭐 이런 게 뿜뿜 그렇죠. 굉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그 인터페이스 대응을 하는지 뭐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는데요. 단자들도 예전에 이제 나왔던 제품들보다 굉장히 고급 단자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인티그레이티드 앰프예요. 프리앰프와 파워앰프 모든 게 이제 하나의 셰시 안에 들어가 있는데, 셰시 자체도 SACD10이나 링크 10은 저희가 리뷰했던 제품들처럼 정말 우람한 셰시에, 이 셰시의 두께도 상당히 두껍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는 드디어 외우게 됐습니다. 그때는 정확히 기억 못했는데 이게 완전 알루미늄이에요. 그리고 안에는 완전 구리도금을 해갖고 격벽도 다 구리도금을 했고, 바닥은 또 3중 레이어를 또 했고, 그래서 이 사이드가 15.8mm, 상판이 6mm, 그리고 무게가 33kg. 그러니까 이것도 이 지금 렉에 올리는데 코나님하고 그래 허리에 힘 빡 주고 해서 들었고, 그러니까 특히 인체 앰프는 이 내부 투입된 전원부, 그다음에 이제 파워 앰프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역시 무거울수록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기죠. 뭐 진동 이런 것도 있지만 회로가 서로 간섭되지 않도록 하려는 뭐 그런 그 설계들, 그런 것들 보면은 확실히 음질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었다,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뒤쪽에 이제 단자들 살펴보면 입력단이 XLR 한조, RCA 세조 이렇게 있고, 포노단도 이것도 마련되어 있어요. 그렇죠. 링크 10N에도 이제 포노단이 있었는데 이것도 포노단 마련해 놨습니다. 그렇죠. MC 다 되고요. 그때 링크 10N과 거의 이제 그 공유를 할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포노단 앞단의 헤드 앰프 방식의 MC 설계를 한 거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그 코나님하고 요 앞에 이제 그 홀을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세팅을 좀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 MM은 39kΩ으로 고정이 돼 있고요. 그렇죠. MC는 세 가지, 33옴, 100옴, 395옴으로 입력 임피던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쓰시는 MC 카트리지 내부 임피던스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 제품에다가 별도의 프리앰프를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고, 프리앰프까지 내장한 그런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별도의 뭐 파워앰프를 붙여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입력단 뭐 이런 것들 다 마련돼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 입출력단 이런 것들 보면은 요즘에 유행하는 그런 형태들이 보면은 인티앰프에 DAC를 내장한다든가, 아니면 네트워크 플레이어를 그냥 통으로 내장한다든가, 다기능의
시장에 그런 앰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모델 10은 마란츠가 오직 음질만을 위해서 다른 디지털 섹션이나 이런 거는 완전히 배제를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옵션 같은 것도 없습니다. 아예. 네. 대신 또 후면에 보면 아주 강력한 남들 잘 없는 인터페이스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딱 보면 A조 B조 스피커 단자가 그렇게 마련이 돼 있는데 옆에 보면은 조그만 입출력 단자에다가 모드를 선택할 수 있게끔 스위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갖고서 이제 스테레오 모드, 투채널 모드하고 바이앰핑 모드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같은 한솥밥을 먹고 있는 B&W 그 상위 기종을 울리기 위한 어떤 준비된 한수 같아요. 그래서 바이앰핑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네. 똑같은 모델 10을 두 대를 동원을 해서 한 대는 리더라고 그러고 하나는 이제 멤버 1이라고 그러는데 두 개 다 예를 들어서 리더 1에는 랩트 신호가 들어가고 네. 그리고 멤버 1에는 이제 라이트 신호가 들어가는데 두 개 다 레프트 단자로 받아갖고서 리더 1은 왼쪽 채널에 위아래 고역과 저역을 바이앰핑을 시키고 마찬가지로 멤버 1도 그런 식으로 해갖고 좀 더 울리기 힘든 스피커를 효과적으로 울릴 수 있게끔 미리 포석을 깔아놨습니다. 김표현님이 바이앰핑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 바워스 앤 윌킨스가 한솥밥을 먹는 그룹 하에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바워스 앤 윌킨스는 바이앰핑을 했을 때 제대로 된 진가가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이앰핑 저희가 이번에 시도는 못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실제로 시도를 해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러면 인티앰프를 두 대를 하면은 프리앰프 한 대는 노는 거 아닌가 좀 의심이 갔었는데 이 설명 찬찬히 읽어보니까 프리앰프를 다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각 소스기에서 레프트 신호 들어오고 라이트 신호 들어오고 그 얘기는 안에 전압 증폭단을 다 활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려 이런 건 좀 안 하셔도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발자국 더 들어가서 내부 설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프리앰프부, 파워앰프부 굉장히 내부 구획 자체가 아주 질서정연하고 음질적으로 아주 진지하게 고려된 그런 설계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기구적인 디자인부터 상급기다, 이거 플래그십 기기다라는 거를 딱 알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프리앰프부터 파워앰프 모든 입력부터 출력까지 완전 풀 밸런스, 디퍼런셜 회로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프리앰프 보니까 프리앰프 중앙에 크로이드 할트렌스가 굉장히 큰 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면에서 보였을 때 오른쪽에 디스크리트로 짠, 그러니까 OP 앰프를 안 쓴 얘네 전통의 HDAM 하이퍼 다이나믹 앰플리파이어 모듈을 써갖고 사실 이 인티앰프에서 전압 증폭을 결정을 하고 음색과 음질을 결정짓는 키맨은 어떻게 보면 전압 증폭단 프리앰프부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설명드릴 파워앰프부는 클래스 D를 썼지만은 음색을 결정짓는 이 프리앰프부에는 마란츠가 지금까지 몇십 년에 걸쳐서 개발해온 HDAM 모듈을 쌓고 자신만의 음색은 유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 HDAM 회로 자체는 마란츠의 어떻게 보면 이제 시그니처 그 설계 그 기술인데 기존에도 그런 HDAM 회로를 계속 제품들에다가 쓰기는 했지만 이게 전체적인 회로의 규모 자체나 전원부의 규모나 이전에 나왔던 하위 모델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파워앰프 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쪽이 어떻게 보면은 이 모델 10의 또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저희 채널에서도 정말 많이 얘기했었는데 퓨리파이의 아이겐탁트 그쪽 기술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퓨리파이 아이겐탁트 그 회로를 라이센스 받아서 새롭게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에 탑재하는 경우는 많은데 여기는 아예 퓨리파이랑 연구 개발을 같이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개된 그 모듈이나 이제 그 파워 앰프 기판을 보면은 지금 OEM이나 지금 퓨리파이 홈페이지에서 파는 그 모듈하고는 완전 디자인 자체가 다른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딱 보면은 완전 듀얼 모노로 그러니까 대칭 형태로 해놓고 좌우 채널 모듈을 또 밸런스로 구성을 해갖고 총 2개 모듈씩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그 같은 기판에 각각의 SMPS 전원부를 마련해갖고 정말 전원부까지 철저하게 독립을 시킨 그러니까 오로지 음질 위주의 신설계를 구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퓨리파이 아이겐탁트 모듈이 앰프 증폭 시장에 파란을 일으킨 거는 맞는데 이제 자사의 사운드에 대한 어떤 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란츠 같은 경우는 그냥 완성된 제품을 쓰거나 그냥 라이센스 받아서 그 회로 그대로 만들어 쓰거나 이게 아니라 아예 그냥 개발 단계부터 마란츠 자신들의 이제 사운드 캐릭터라든가 회로 설계에 아주 최적화된 그런 제품을 그냥 연구 개발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앞단에는 얘네 마란츠
고유의 HDAM 모듈이 그렇죠. 딱 버티고 있으니까 예. 이에 맞춰서 퓨리파이랑 같이 개발을 했다고 보면 되죠. 이 아이겐닥트 모듈을. 그렇죠. 그리고 또 그 결정적인 증거가 제가 그 뭐 NAD 제품도 뭐 아이겐닥트를 쓴 거를 많이 코난님하고 들어봤고 그렇죠. T 플러스 A도 뭐 A200, 예. M200 다 있잖아요. 그런데 8옴 출력하고 4옴 출력이 이렇게 선형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는 처음이었잖아요. 맞아요. 지금 얘가 지금 8옴에서 250W고 4옴에서 500W니까 이렇게 선형적으로 늘어나는 출력을 위해서라도 마란자하고 퓨리파이가 예. 공동 개발, 공동 제작을 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부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리앰프 이제 전압축 폭단 이쪽에서는 리니어 전원부를 그렇죠. 사용을 했고 파워앰프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순간적으로 강력한 전류 공급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SMPS 전원부를 사용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내부 뭐 회로나 이런 거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뭐 중저가의 그냥 싸구려 SMPS가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 퓨리파이의 아이겐탁트가 이제 그 초저 왜곡으로 유명한 그렇죠. 정말 거의 측정이 안 될 정도로 네. THD가 낮은 그 앰프 모듈이잖아요. 하지만 엄연한 또 클래스 D 앰프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고속 스위칭을 통해서 증폭을 하는 모듈이기 때문에 전원부는 꼭 그런 건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네. 보통 SMPS랑 궁합이 좋게 된 거죠. 이 전반적으로 프리와 파워앰프 부분 섹션을 완전히 분리해 놓고 그런 부분에서 서로 뭐 전자기전 간섭이라든가 이런 것도 완전히 배제했고 뭐 셰시 자체도 완전 탱크 같습니다. 직접 보면은 소유욕을 막 굉장히 일으키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내부적 뭐 설계나 이런 부분들도 특별히 흠잡을 만한 데가 보이지 않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제 코나님 얘기하는 중에 계속 이제 안을 좀 보고 있는데요. 네. 정말 구리 도금을 아낌없이 그러니까 뭐 세시 자체뿐만이 아니라 뭐 안에 내부 격벽 이런 것도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구리를 아낌없이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접지판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도율이 높으니까 예. 그래서 전원 노이즈 흔히 이제 그라운드 루프 노이즈라는 거가 머물 수 없게 만드는 그래서 그런 험이나 루프 노이즈를 쉽게 빠져나가게끔 이 세시에서도 이런 아주 세심한 대책이 베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번에 이제 이 제품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테스트에 활용한 거는 이번에는 소스 기기도 마란츠의 10 시리즈로 활용을 했습니다. SACD10, SACDP를 소스 기기로 활용을 하고 앰프는 이것만 사용을 하고 스피커는 저희 레퍼런스로 사용하는 라코드 테크놀로지스의 아트리아 이렇게 사용을 해가지고 CD, SACD 이런 걸로 테스트를 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SACD10 들어보면서 테스트 해보면서 많이 감동을 먹어서 아주 좋았죠. 예, 이번에도 같은 SACD10 라인업을 함께 세트 구성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세 곡 녹음을 했는데요. 이어서 한번 들어보시죠. Your heart, your hands, your words, your voice, my heart, its loneliness, my voice fell in your dreams. I wish I could be close to you always, always. I wish you could be with me forever. Flower.
네, 세 곡 이어서 들어보셨는데요. 첫 번째 일단은 전 MB송 이분의 곡을 한번 들어봤는데 기본적으로 이 SACD10이나 뭐 링크 10N이나 이런 거 테스트하면서도 마란츠가 배경이 굉장히 깨끗해지고 소리의 어떤 SMB 같은 게 상당히 올라갔다. 예,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았는데 모델 10에서 이 곡에서 일단은 피아노 딱 나오는 순간 정말 맑구나 소리가. 그리고 SMB나 이런 것도 정말 높아졌구나. 그러니까 예전에 들었던 마란츠의 약간 온화하면서 그러니까 대신에 약간 묽은 톤의 그런 게 좀 사라졌어요. 훨씬 또랑또랑해졌고 소리의 어떤 개성이 드러나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그렇죠. 약간의 그 색번짐이 있는 약간은 얇은 소리였는데 이번에 예. 완전 그 반대되는 진영으로 완전 옮겨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모델 10을 들으면서 계속 느낀 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좀 딥하게 리뷰를 했던 모델 30이라는 역시 그 ETM프가 그렇죠. 있었는데 예. 여러 가지로 그 모델하고 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걔는 네. 피리파이 이전에 하이펙스였죠. 그렇죠. 하이펙스의 엔코아 모듈을 써갖고서 네. 100W를 냈었는데 그러니까 모듈 자체도 다르고 그다음에 예. 출력도 다르고 선형성도 다르고 그렇죠. 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잖아요. 특히 모델 30하고만 비교를 해보면 소리가 좀 더 무게감이 생겼고 맞아요. 그다음에 펀치라든지 그리고 SMB도 좀 코난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조용해진 앰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킴에는 어떻게 보면은 맨 마지막에 오는 아이겐탁트 모듈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아이겐탁트 모듈 자체의 그런 느낌도 확실히 있어요. 네. 있긴 있는데 저는 김 편님이 갖고 계신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의 You Look Good To Me 저거를 딱 들으면서 근데 아이겐탁트인데 기존에 들었던 거와는 좀 달랐어요. 다르다. 예. 이게 아이겐탁트 막 하이펙스도 그렇고 굉장히 스피드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신 뭔가 묵직한 웨이트가 실린 무게감, 저역에 막 그런 것들은 굉장히 빨리빨리 치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진한 저역 무게감 같은 거는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모델 10 같은 경우는 오스카 피터슨 트리오 연주에서 특히 막 더블 베이스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 소리가 굉장히 힘이 실린 묵직한 그게 드러나가지고 이전의 마란츠하고는 좀 많이 이별을 했구나. 좀 그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이전에 마란츠하고도 이별을 했고 기존에 익숙했던 아이겐탁트 소리하고도 맞아요. 진짜 이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기에 오른쪽에서 나오는 그 더블 베이스가 완전 짐승 야수처럼 그르렁 되는데 완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내가 알고 있던 아이겐탁트 소리인가? 정말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그래갖고 듣다 말고 막 일어나서 거의 관객 수준으로 환호하고 마치 동물원에 갇힌 라포트 스피커 안에 진짜 호랑이가 갇힌 줄 알았어요. 그만큼 충격적으로 되게 멋진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대편성 교향곡까지 이제 도전을 하게 됐는데 마란츠 앰프가 이런 뭐 대편성 교향곡 이런 것들을 아주 시원하게 울려줄 거라는 많이는 기대는 안 했거든요. 그리고 라포트 아트리아가 저역 드라이빙이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인티 앰프로서. 근데 그런 좀 우려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말러 교향곡 들으면서 일단은 악기들 분리도가 저는 되게 좋았었어요. 악기들이 정말 세밀하게 싹 분리되면서 생선가시를 바르듯이 쫙 분리돼서 들리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았고 저역도 상당히 빠르면서 두 번째 곡 들었을 때처럼 강력한 펀치력 그런 것들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흔히 이제 투치라고 오케스트라 악기들이 총 출동할 때 급격하게 다이내믹스하고 음량이 커지잖아요. 이럴 때 이 앰프의 어떤 헤드룸이라든지 클리핑 방어 능력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모델 10은 아주 끄떡이 없었던 게 확실한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선형적으로 4옴에서 500W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은 댐핑 팩터가 500이나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개성을 지를 때 이 스피커 장악력, 댐핑 능력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추가하자면은 앰프의 능력이 좀 떨어지면 낮은 볼륨에서 굉장히 뭐 좌우 편차가 좀 생긴다든가 다이내믹스가 낮은 볼륨에서 확 깎인다든가 그런 제품들도 있고 그리고 볼륨을 굉장히 높일 때 상당히 높였을 때 굉장히 좀 너무 시끄러운 완전히 이제 그리고 음색 같은 경우는 막 이제 악기들끼리 다 섞이고 그리고 탈색돼서 막 구분도 잘 안 되고 막 찌그러지는 거죠. 찌그러지는 그렇죠. 거죠. 일종의 이제 찌그러지는 건데 이거는 계속 볼륨을 좀 높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상당히 높였을 때도 그 다이내믹 컨트라스트라든가 음색의 왜곡이라든가 이게 별로 안 느껴졌었어요. 그렇죠. 이 볼륨을 높여도 끄덕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 안에서
클리핑, 그러니까 많은 전압이 들어와도 얘가 250W, 500W 대출력을 내기 때문에 그거를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100W, 200W였으면은 큰 볼륨으로 해서 뭐 20V 안에서 막 들어오면은 그냥 천장을 쳐버리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은 뭐 그냥 쏘고 거칠고 찌그러지는 건데 얘는 그 투티 꽝 터질 때도 예. 진짜 뭐 전혀 끄덕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 투웨이 후쉘프 스피커는 물론이고 좀 하이엔드급 중대형 이런 스피커들도 그러니까 매칭을 할 수 있을 만한 인티앰프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저는. 네, 오늘 마란츠가 작정하고 만든 플래그십 인티앰프입니다. 지난번에 소스기기로는 SACD10, 그 다음에 링크 10N 이렇게 리뷰를 했는데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모델 10 인티그레이티드 앰프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여러 면에서 정말 반가운 레퍼런스급 인티앰프가 또 하나 탄생을 한 것 같아서 정말 재밌게 리뷰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천정부지로 막 인티앰프가 엄청나게 올라가잖아요. 너무 비싸죠. 특히 이제 영국, 미국 이쪽 앰프들 가격이 뭐 환율도 있고 해서 많이 올라가는데 상대적으로 이 마란츠 모델 10은 상대적으로 착한 면도 어떻게 보면은 고마운 마음이 들 정도로 이렇게 험한 세상에 이렇게 대출력 앰프 그리고 안정적으로 자기 음색을 갖고 있는 인티 앰프를 이 가격대에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네. 오디오 애호가 입장에서는 되게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난과 김편의 오디오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